3년이 지나도 힘이 빠지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힘 빼는데 3년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고 그 3년을 수련했는데도 나는 도대체가 힘이 빠지지를 않고 긴장이 풀리지가 않고 입정 상태 어떤 고요하고 깨어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맛볼 수가 없다. 효과가 없다 하는, 또는 길을 느낄 수가 없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 빼는데 3년이 지나도 긴장이죠. 힘이 빠지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이럴 때는 본능적인 것을 자극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능적인 거를 자극을 한다 했을 때 우리 본능이 가장 인간의 2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성욕과 식욕이죠.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그 지수화풍 6대 공식해서 6대와 의식의 전개라는 이 도표로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도표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파란색 의식의 어떤 그 수준을 구분해 놓은 어떤 뇌파의 어떤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 이렇게. 그래서 이 파란색이 꼭지점, 우리의 의식의 현재 의식은 이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베타파 이하, 여기 잠재 의식, 여기 까만 거는 무의식, 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수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이 수화 중에 수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의 그 성욕이 되겠습니다. 그 종족 보존의 욕구. 그 다음에 위에 화 있죠. 여기 알파 상태에 해당하는 또 세타 상태, 이 전의식 정도에 들어가 있는, 이거는 개체 보존의 욕구. 그래서 이 식성과 이 두 가지를 일컬어 2대 본능이다. 인간의 2대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련을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잘 길을 느끼지를 못하고, 또 입정의 상태에 들지를 못하고, 또는 고요히 깨어있거나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잘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이 먹는 것, 이 종족 보존의 어떤 그 성적인 것을 절제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 식욕을 먹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소식을 많이 권장하죠. 그러나 본인한테 맞는 것, 본인의 어떤 그 불균형된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균형을 또는 조화롭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먹어야 이 몸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수련을 하시다 보면은 감각의 회복이 되므로 저절로 자기 몸에 맞는 것이 당긴다. 그래서 저절로 되어진다라고 그냥 말씀을 하고 넘겼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래도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순환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혈관의 어떤 모양, 어떤 흐름의 어떤 굵기, 어떤 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질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의식에서 보내오는 어떤 신호다 이렇게 맥법을 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머리와 몸통을 이렇게 구분을 해 보았을 때 이 식물을 먹어야 될 사람 또는 동물, 고기, 육고기를 먹어야 될 사람, 또 이 해산물을 먹어야 될 사람, 또 뿌리 채소를 먹어야 될 사람, 이파리 채소를 먹어야 될 사람 다 다릅니다. 동종요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폐가 안 좋으면 폐 또는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서 이렇게 보충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람과 식물은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은 하늘에 머리를 두고 있지만 식물은 반대로 땅에 머리를 두고 있지요. 그래서 이 머리 쪽으로 이 피가 많이 흐르는 사람 여기에는 열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양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팔 쪽으로 이 손 쪽으로 이 피가 많이 흐르는 사람 여기는 몸이 크죠. 그래서 이 음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음인 양인 이렇게 또 머리가 큰 사람은 양인이기에 열이 있고 몸이 큰 사람은 음인이기에 좀 냉하겠지요. 그러면 찬음 성질이 찬 음식 또 이 찬 음식은 이 머리가 큰 사람이 먹어야 될 것 같고 이 더운 음식은 몸이 큰 사람이 먹어야 될 것 같고 또 식물로 봤을 때 머리가 큰 사람은 이 식물의 뿌리를 먹으면 더 머리 쪽으로 기가 가겠죠. 그래서 이 몸이 큰 사람이 식물의 머리를 먹어야 되고 이 머리가 큰 사람은 이파리 쪽을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음양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하는 우리 스님들이나 채식을 한다는 분들 이렇게 보면 이 단백질, 고기를 먹어야 될 사람들이 채식을 해서 부작용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채식만 해야 될 사람들이 이 육식을 해서 단백질을 공급을 해서 부작용을 앓는 사람이 많고 겪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열이 있는 사람이 어떤 성미가 성질과 맛이 이런 열을 가져오는 그런 음식들을 먹어서 이렇게 병이 되는 경우가 또 많고 또 몸이 냉한 사람이 너무 찬 음식 그 찬 성질과 어떤 맛이 있는 그런 것들을 먹어서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질병이다 하면은 이런 언밸런스된 음식을 먹어줌으로 인해서 이 오장육부가 막힌다는 거죠. 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흡을 해보면 압니다. 막혀 있다는 것을. 또 이 막히면 뚫어내려고 또 힘을 주게 되죠. 그러면 이 또 반작용으로 더 굳게 되고 그러니까 이 계속 더 굳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써 이렇게 힘을 빼고
이렇게 긴장을 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먹는 것을 어떤 음양의 균형이 맞게 조화롭게 먹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이 속에서 굳게 되고 긴장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련이 진전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나 수행을 한다고 이렇게 채식을 했을 때 자기 체질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모르면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수행의 힘으로 다 극복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좀 극히 드문 상근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있죠. 체질식이다, 체질에 맞는 음식을. 그러나 오늘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기에 이 혈관의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이 목 뒤쪽으로 추골동맥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추골동맥이 흐르고요. 목 앞으로는 총경동맥이 흐르는데 이 네 개의 혈관이 굵기가 똑같이 뇌로 흘러가야 음양화평인이라는 얘기가 음양화평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총경동맥, 목 앞으로 올라가는 총경동맥 왼쪽 오른쪽은 잡히는데 이 목뼈 속으로 들어가는 이 추골동맥은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이 손 쪽에서 이 요골동맥이고 이건 촉골동맥이거든. 이것이 요골동맥이고 엄지손 쪽으로 흐르는 게 새끼손 쪽으로 흐르는 것이 촉골동맥입니다. 이 요골동맥의 그 굵기와 이 추골동맥의 굵기가 같기 때문에 이 총구맥을 잡는 거거든요. 이 손목에. 그래서 여기 맥과 여기 이 총경동맥을 비교해서 이 총경동맥이 굵으면 이 머리 쪽으로 이렇게 기운이 많이 가고 열이 많이 가고 양인이라고 보고 뿌리 음식, 이파리 음식, 또 냉한 음식, 이렇게 어패류 이런 것들은 먹어줘야 되고 반대로 여기 요골동맥 쪽으로 총경동맥보다 많이 흐를 때는 음인이기에 이 뿌리 음식 또는 따뜻한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구분을 해 본다면 그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 몸의 심장을 제외한 어떤 사상 체질의 어떤 근간이 되는 이 따뜻함과 건조함, 차가움, 습함 이런 것들을 이 온열양한이라고 하는 온은 폐가 주관하고요. 열은 비장, 그 다음 양은 간, 이 한은 신장. 그래서 폐비간신에 깃들어져 있는 어떤 그런 기운, 네 가지 기운에 의해서 체질이 사상 체질 내에서 이런 온열양한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체질에 어떤 맞는 음식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온열양한도 아주 따뜻한 또 덜 따뜻한 또 아주 열이 있는 좀 덜 열이 있는 또 덜 서늘한 또 많이 서늘한 또 많이 찬 이렇게 해서 음양으로 나눠서 8체질이라고 하는 것을 8 사상체질에서 음양으로 장부가 있듯이 폐비간신에 폐대장, 비위장 또는 간담 또 신장 방광 이런 식으로 음양이 있듯이 8체질 8가지 체질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지수화풍의 어떤 언밸런스에서 일어나는 어떤 습하고 건조하고 따뜻하고 차갑고 이런 거에 의해서 체질이
결정이 되는데 온열양한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음양으로 나눠서 8가지 체질로 나눠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오장육부의 어떤 균형이 맞아지고 조화롭게 되어져서 힘이 빠지고 입정의 상태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8체질, 사상체질에서 또 더 분화된 8체질의 어떤 개념은 인체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오장육부 중에서 어느 장기를 강하게 타고났느냐 약하게 타고났느냐에 따라 체질이 구분된다. 강한 장기와 약한 장기 사이에 과불균형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적당한 불균형의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강한 장기의 에너지 흐름을 과하게 하는 음식은 피하고 소화될 때 약한 장기의 기운을 가져가는 음식 또한 피해야 한다. 라는 것이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목의 태음인, 금의 태양인, 토의 소양인, 수의 소음인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음, 수양 이런 식으로 음양으로 다 분화가 되는데 여기에는 소음인은 한소음인, 여기에 수음 체질은 수양 체질은 열소음인 이런 것처럼 열한으로 다 나눠져서 8가지 체질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음식을 공급을 해줘야 섭취를 해야 우리가 힘이 빠진다. 3년 동안 열심히 해도 힘이 안 빠지는 분들에게 필요한 거로서 이 본능을 건드려줬을 때 어떤 먹는 거를 제대로 내 몸에 맞는 것을 먹어줘야 이 수승하강이 저절로 되어지고 또 이런 입정의 상태에 들어가서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더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금체질과 목체질에 거기에서 금양금체질은 금양체질, 금음체질. 금양은 태양인인데 금체질은 이 금양체질은 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장기 배열이 이 순서대로 작아집니다. 이 금, 폐, 췌장, 심장, 신장, 간 이런 식으로 작아진다는 거죠. 가장 큰 장기가 폐, 대장이 되고요. 그 다음 가장 작은 장기가 간, 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음이라고 해서 태양인, 한태양인, 찬태양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한태양인은 장기 배열이 폐, 대장이 제일 크고 신장, 방광이 그 다음 작고 비위장이 그 다음 가운데고 심소장이 적고 그 다음에 간, 쓸기가 제일 적다는 거죠. 음양 장기 배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수가 앞에 있기 때문에 신장이 여기에 위에 췌장보다 더 냉합니다. 체질이 같은 금체질인데도 그래서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소화가 될 때 이런 체질들은 금체질들은 가장 강한 장기인 폐, 대장의 기운을 적당히 소모할 수 있는 바다 생선 푸른잎 채소를 즐겨 먹어야 하며 육류, 기름진 음식, 밀가루, 뿌리채소처럼 소화가 될 때 간과 쓸개의 기운을 많이 소모시키는 음식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목체질, 이건 태음인이 되겠습니다. 태음인의 위에 목양이라고 하면은 이 수가 두 번째로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음보다 더 냉합니다. 냉한 체질이고 여기는 화가 두 번째로 있죠. 목음에
이거는 조금 이 목양보다 더 열이 있는 체질이고, 그래서 금양 체질, 금음 체질과 정반대 체질입니다. 배열이. 여기에 금양과 목양이, 이 배열이 반대고, 이 밑에 목음과 금음이 정반대거든요, 배열이. 음식 또한 정반대로 오히려 간과 쓸개의 기운을 소모시킬 수 있는 육류, 밀가루, 뿌리채소를 먹어야 하며, 약한 폐와 대장의 기운을 소모시킬 수 있는 바다 생선과 푸른잎 채소는 피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참고로 이 금양 체질과 목양 체질이 체질 궁합이 제일 잘 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지시켜서 한번 보시면 이 장기 배열이 정반대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토체질과 수체질, 토체질은 소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토양과 토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양은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차고 덥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토양 체질은 한 소양인에 해당이 되고요. 토음은 열 소양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기 배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요. 다르죠. 그 다음에 이런 체질들은 항상 기운이 강한 장기인 췌장과 이장 쪽으로 솟구치기 때문에 닭고기, 현미, 고춧가루, 사과처럼 췌장과 이장의 에너지를 부어주는 성질이 있는 음식은 피하고 보태주는 음식은 피하고 보리, 돼지고기, 바나나처럼 췌장과 이장의 열을 식혀주는 찬 성질의 음식을 먹어서 강한 장기를 냉각시키고 잉여 에너지를 약한 장기인 신장과 방광으로 흘러가게 해야 된다. 왜? 수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또 반대로 수양 체질, 수음 체질인데 이것은 소음인에 해당이 됩니다. 소음인. 그래서 여기 수음은 아주 한 소음인이 되고 여기 수양은 열 소음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음식은 토양 체질, 토음 체질과 정반대인 수체질은 토체질식과 정반대로 현미, 닭고기, 인삼처럼 성질이 따뜻해서 약한 장기인 췌장과 이장을 보호해주는 음식을 먹고 음식의 성질이 차거나 음식의 온도가 찬 음식은 피해서 약한 장기가 더 냉각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드신다면 이 장기 배열에 딱 들어맞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 또 균형이 맞아져서 저절로 힘이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수련이 호흡이 저절로 내려가고 기를 느낄 수 있고 입정 상태에도 빨리 들어가고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체질궁합은 이렇게 토양과 수양 또는 토음과 수음이 가장 잘 맞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런 체질 구분은 이 무의식의 어떤 표시가 이렇게 맥으로 드러난다는 거지요. 이렇게 8가지 체질로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맥이 손목의 맥을 특정 부위 맥을 잡는데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맥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꽉 잡았다가 한 6, 7초 정도 잡았다가 놓으면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이런 맥, 감지되는 맥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맥을 보고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르시는 분은 자기가 뭐 인삼을 먹었다든가 그랬을 때 컨디션이 좋다든가 아니면 또 뭐 어떤 어패류를 먹었는데 굉장히 속이 안 좋다든가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감지를 잘 하셨다면 아마 자기 체질이 어느 체질인지는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게 체질에 맞게 음식을 드시는 것이 수련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기에 지난번에 어떤 정기신 통일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폐비간신에 깃들어져 있는 신기혈정을 통일을 시키는 것이 정신통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뇌외, 머리의 대뇌 작용에 어떤 하면 된다 하는 연법을 어떤 생각을 국리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은 어디로 그것이 들어간다? 마음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뜻이 돼서 이러한 오장육부의 폐비간신에 깃들어져 있는 신기혈정을 조절할 수도 있고, 여기에 폐에 깃들어진 온, 열, 양, 한, 온열양한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어떤 잠재의식이니까요. 여기가 여기 영역이 몸으로 바로 개선돼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정기신 통일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폐비간신, 이거는 사상 체질의 폐비간신의 대소에 의해서 이렇게 체질이 결정이 되고, 또 팔체질은 이 폐비간신의 음양해서 폐, 대장, 비, 위, 간, 담, 신방의 어떤 장기 배열 순서에 의해서 또 체질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사상에서 팔상으로 분화된 어떤 그런 걸로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 우리 정기신 통일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다시 드릴 수가 있고, 이런 수련으로서 그런 극복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수련이 또 반대로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우리의 본능에 해당하는 식욕 또는 개체 보존의 욕구인 식욕을 먹는 방법을 통해서 힘을 빼고 긴장을 풀고 어떤 균형을 맞추고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